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은 5일쯤 일부 경감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현지 시간 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 측 인사들과 통화한 내용을 밝히면서 상대국들은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관세 경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EU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이란 소식에 경기 개선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일 차기 정부를 구성 중인 정치권이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향후 10년간 5천억 유로, 한화 약 772조 원 규모의 특별 기금을 조성키로 한 데다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GDP의 1% 이상 부채를 허용하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2.5%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더불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재정준칙 유예를 통해 약 1,235조 원 규모의 방위비 증액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에 유로화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104선에 진입했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에는 유로존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달러당 위안화의 가치는 절상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GDP 대비 재정 적자율 규모를 지난해 3%에서 올해 4%로 1%포인트 높이고 초장기 특별 국채를 1조 3천억 위안, 하나로 약 260조 원 규모로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예고한 영향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응을 보면 트럼프 일기 때처럼 미중 분쟁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군사 정보를 트럼프 정부가 원천 봉쇄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현지 시간 5일 미국 정부는 영국에 자국이 제공한 정보 데이터를 우크라이나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영국을 포함한 미국의 정보 파트너들의 정보 공유 권한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및 탄약 공급 금지 조치뿐만이 아니라 정보 전달마저 차단됨에 따라 우러 전쟁 종식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미국이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한 발언인데요.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하면서 파트너 무역국들에게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미국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관세 타협안이 곧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ADP 비농지표가 발표됐는데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경칩이죠. 만물이 이제 겨울잠을 깨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자, 뭐 일단 봄이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트럼프는 우리한테 봄을 안 주네요. 계속 연이어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강한 어필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미 의회에서 또 연설하면서 뭐 한국에 대해 되게 안 좋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자, 빨리 트럼프도 정신 차려서 경칩이라는 인식을 빨리 인식을 해서 새로운 물 전 세계에다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좀 불안불안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약간의 어떤 반등을 좀 주는 반면에 미국 3대 증시는 조금은 그죠? 약간 하락의 어떤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어떤 신호탄을 1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씩 주기 시작을 했죠. 오늘 또 ADP도 또 중요한 그런 어떤 모멘텀, 하락의 모멘텀의 역할을 해줬고, 자, 결론적으로 뭐 이제 헤드라의 핵심은 새벽이죠. 새벽에 또 ISM 서비스 PMI 그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결국에 금요일이 될 겁니다. 비농업 그리고 실업률이죠. 과연 이것도 똑같이 민감 경우처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예상보다 더 하이랜다면 변곡점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 해외 선물이나 또 우리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명이 오늘 금요일 아까 말씀드린 비농업 실업률에 자세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1시간 채널 고정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본적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굉장히 잘 짚어주시는 우리의 천명 마스터이신데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면서 달려가야 할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고요. 또 들으셨다시피 이번 주에는 뭐 실업률이나 비농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됩니다. 해선인들은 발표 이후에 변동성을 말미암아 또 수익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장중에 또 짚어주실 거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7시 이후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10시 15분 ADP가 집계한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더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11시 4분경에는 2379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인 0.04% 정도 상승한 240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고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ISM이 집계한 PMI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 둔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님,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현재 좀 조정을 받은 분위기이잖아요. 네네. 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결국에 이제 뭐 4월 정도 되면 네. 결국에 이제 조정장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턴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판단해요. 제가 3주 전에 나와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트럼프가 했던 발언이 있었죠. 그때 이제 관세를 매기면서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꺼냈어요. 자, 그래서 좀 2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보죠. 왜 조정장 이렇게 다가오는지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2월 2일 날 분명히 관세에 대한 얘기를 처음 꺼내면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한동안 우리한테 조금의 고통은 따를 것이다. 단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서두에 얘기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정부 효율부에서 총 책임자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 또 재무부 장관 베센트죠. 어제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 증시에 대해서 너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증시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한테 놓인 숙제는 뭐냐면 일단 서민 경제를 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부채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안이다. 일단 증시는 일단 뒤로 하고 우리 우선 정책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 거기에 이제 1순위가 관세 정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또 연이어서 뭐가 안 좋았어요?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와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저번 달에 CPI, PPI 상당히 높게 나왔죠. 물론 다음 주에 또 발표가 되겠지만 그것도 저번 달하고 거의 비례하게 나온다면 상당히 인플레이션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오늘 또 뭡니까? 아까 ADP 예상치보다 더블이 적게 나왔어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또 그 ISM 구매자 주수 PMI 나왔죠. 그저께 어제 나왔는데
그때도 예상보다 상당히 하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이꼬로 제조업이 상당히 지금 어떤 침체에 빠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지표에서 우리가 조정장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공교롭게 이제 여기 화면 잠깐 보시면 자, 애틀랜타 이제 GDP 나옵니다. GDP 나오가 2025년 1월 1분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발표가 되는 게 4월에 발표를 할 거예요. 올 4월에. 자, 4월에 발표를 하면 마이너스 2.8%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미국이 요 근래에 3년 근래에 그죠? 가장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게 2022년 1월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앨런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돈을 풀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러면 일단 인플레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를 일단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겠다고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공공기관 일자리를 공무원들을 많이 감원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감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이게 ADP랑 조금 이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그럼 밑에 있는 협력 업체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일자리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일단 노동시장이 냉작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돼요? 제조업이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GDP 나우에서 2025년 1분기를 마이너스로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잠깐 보시면 자, ISM 이제 제조업이 이제 2월 달이 저번에 나왔는데 자, 여기 안에 또 보면 선행하는 이게 신규 주문 지수가 또 있어요. 여기에서 또 이제 48.6에서 66.5%포인트 급락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을 계속 연출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봤을 때 미 증시 하락장이 이제 우리 앞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는 바이든의 발자국을 다 지우려고 노력할 거예요. 결국엔 너무나도 돈을 너무 많이 회프게 많이 썼죠. 일단 그걸 빨리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죠. 자기가 정리를 하고 자기가 좀 슬림화가 돼야 새로운 정책들을 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1순위는 물론 관세 정책이 되겠는데 지금 뭐 협상력으로 간다, 뭐 조금은 뭐 아까 또 상무부에서 뭐 때때로 다른 협상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결국에는 관세를 매긴다는 뭐예요? 결국엔 트럼프가 관세를 세수로 확보를 해서 차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경기 침체가 오겠죠. 언제 얼마까지일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러면서 그 세수를 확보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죽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다시 살리는 그런 시간이 되돌릴 거예요. 결국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자, 트럼프가 어떻게 돼요?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좀 숨을 좀 조여놓고, 그죠? 조여놓고 나중에 다시 풀 수 있는 그게 바로 관세 정책이 앞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협상력으로 관세를 가져가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하락장이 조정이 미 증시가 하락장 조정이 될 끝날 무렵에 대해서 계속 관세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상황이 상당히 많겠다. 일단 시향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보고 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제 11월이죠. 6일 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자, 어느 대통령이나 당선이 되고 나면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보통 이제 100일 정도로 보는데 자, 공부 이렇게 기술적 지표에서 그런 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시향적인 면은 둘째하고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딱 봐야 되잖아요. 그죠?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좀 돌아가 볼게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자, 요게 나스닥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한 11월 당 정도인데 여기가 11월 이게 한 중순 정도가 되죠. 중순 정도.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오늘 가격대예요. 요 근처까지는 다시 원점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만큼 허니문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럼 지수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 아까 베센트 장관도 일단 증시를 일단 뒤로 한다. 우리의 선결 과제는 이게 아니다. 일단은 모든 것들을 되돌리는 게 선결 과제다. 그러면서 나스닥에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자, 다음 화면 더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S&P 500,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가장 이제 바라보는 그런 지수가 있어요. S&P 500인데, 자 여기서 125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붕괴가 됐어요. 붕괴가 됐다는 얘기도 똑같이 11월 달 가격대까지 밀려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11월 6일 날 침이 됐잖아요. 요 자리까지 정확히 딱 맞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25일선이 붕괴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락장이 일단 시작이 됐다. 일단 여기서 상당히 반등을 좀 줬는데 결국엔 밀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S&P나 나스닥을 볼 때 하락 조정장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해외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옵션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게 그러니까 풋은 매도고 콜은 매수죠. 자 풋세가 강한지 콜세가 강한지 그걸 또 파악을 한번 더 해보시자고요. 화면 잠깐 내려볼게요. 자 내려보시면 여기 딱 나오죠. 풋 앤 콜이죠.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정확합니다. 희한하게 정확해요. 자 여기도 11월 요 정도까지 하면 9월 11월 요 정도까지죠. 근데 여기까지 지금 0.80 이상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여기서 일단은 쌍봉을 만들어서 저항대가 만들어졌으나 여기를 강하게 뚫고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0까지 가는 거는 1도 아니죠. 1.0까지 거의 0.823 하고 0.823 정도가 와 있는데 급작스레가 올라갔죠. 지금 오늘 3월 5일이니까 자 지금 2월 19일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3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곡점들은 우리한테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3월 달 19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20일이 되겠죠. 네. 3월 FMC. 자, 그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금리 안 내리죠. 자, 그럼 일단 배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식 하락 조정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건데, 자 만약에 다음 주에 CPI, BPI까지도 저번 달 동일하게 조금 안 좋게 나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1이라는 숫자, 이거 변곡점입니다. 1이라는 숫자. 여기가 훌쩍 뛰어넘으면 시장은 이제는 옵션 시장에서 콜 매수세는 끝났구나. 일단 매도세로 전향이 되는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차후 3월 이제 또 3대 지수 만기가 3월 21일이 만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일부 이제 뭐 상당히 진폭이 클 수 있어요. 상하로. 근데 전체적인 그림은 하방의 그림을 좀 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롱 포지션으로 가셔서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시장 상황에 맞게 지표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의 지름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시장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을 통해서 봤을 때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하방에 베팅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이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만 현재는 롱 포지션보다는 숏으로 짧게 끊어서 수익을 드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가 바로 잠시 후에 또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하나만 또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농과 실업률 등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 오늘 발표된 AD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충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잖아요. 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너무 서프라이즈죠. 네. 물론 이제 뭐 저번에 샌프란시스코 뭐 산불 사태, 뭐 계절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건 제가 보면 핑계 불개한 거고 네. 결국엔 노동 시장의 냉각이 시작이 된 거다. 그게 아까 선행했던 게 이제 제조업들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뭐 도지나 뭐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돼요? 공공의 아까 일자리 무조건 감축시킨대죠. 네. 하청업체 줄줄이 사탕이잖아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왜? 자 트럼프는 어떻게든 어떻게 돼요? 시장을 냉각을 시켜야 돼요. 소비를 줄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고용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야 사람이 소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물건 안 사니까 인플레가 자동적으로 내려가겠죠. 자 그 기회를 이제 트럼프가 얼마나 자꾸 가느냐가 문제죠. 근데 시장은 그렇죠. 시장은 또 트럼프 생각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역습 만약에 안 좋게 나가야 되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안 좋은 상황. 그런 붕괴까지 시장 전체 붕괴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서프라이즈다 보고 자 일단은 뭐 이것만 갖고 또 속단할 수는 없어요. 또 금요일 날 또 예상보다 또 비농업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실업률도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꼭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오늘 데이터만 보고 무조건 이제 하방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금요일까지 끝까지 관망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짧게 수익 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요일 날 나오는 지표에 대한 해석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나스닥 선물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거시적으로 아까 매도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매도인 거죠? 그렇죠, 매도죠. 네. 이유는 뭐 이제 12시에 또 봐야 되죠. 결국 이제 서비스 PMI가 제일 중요해요, 또. 네. 비노 뭐 다음으로. 그래서 그때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예상은 또 서비스 PMI가 저번 달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와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만약 안 좋게 예상치보다 부합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안 좋게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겠다. 단 그게 또 좋게 나와버리면 또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비스 PMI가 이제 40분밖에 안 남았죠. 예상치부터 하회해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진다. 예상치부터 상회하면 상승이 간다. 그것만 우리 시청자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하락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네. 기술적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을 먼저 봐야 되겠죠. 한 주에 오늘 이제 반바퀴로 돌아왔잖아요. 현재 상태 보면 현재는 밑에 이제 빨간 게 60일 이평선입니다. 62평선. 자, 62평선이 주봉으로 뚫리느냐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때 추세가 완전히 한 주의 추세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희한하죠. 자, 여기를 딱 타치 지지라고 밑꼬리가 세게 달리는 그런 캔들의 형태를 만들어줬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무조건 안 밀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날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금요일날 비농업하고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61선 그냥 바로 붕괴해버리고 한 주를 마감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주봉을 보더라도 하락봉이죠. 하락봉.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일봉은 벌써 또 자, 우리가 이제 이평선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자, 모든 우리가 보조 지표들이 많이 있죠. 자, 볼린저 밴드도 있고 일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본은 베이스는 뭐냐? 바로 이동 평균선이 되겠다. 자, 이동 평균선을 모르고 다른 그런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동 평균선은 정말 알아야 되는 핵심 중 핵심은 기초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나는 뭐 좀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좀 아리까리하다. 자, 그러신 분들 있으면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세요. 천명이 30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30년 동안 이동평균선 매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누구나 설명드릴 테니까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일봉은 이제 검은 게 121선이에요. 121선. 자, 121선이 붕괴했다는 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22평선은 말 그대로 6개월 동안 만들어진 이동 평균선이죠. 그럼 상당히 긴, 결국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왔을 때 상반기를 밀렸다는 거예요. 하반기는 하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완전히 하방으로 한참 내려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배열을 가만 보세요. 자, 일단 5일선이 이게 5일선이고 제일 그다음에 이 녹색이 21선, 빨간 게 61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열 구조라는 게 있죠. 자, 일봉사에서는 조금은 뭐 확실한 어떤 그 시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데, 자, 이걸 바로 역별이라고 하죠. 역별. 자, 5일 이평선 1 하단에 있을 때, 그 다음에 20일,
60일. 이럴 때 역배열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금상첨화로 20일이 더 내려가고 60일이 더 내려가고 제일 상단에 120일이 위치한다. 그럼 확실한 이거는 역별 완전 하락의 원의 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하이라이트는 언제가 되겠다? 결국엔 금요일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 금요일 날 122평선이 일봉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일봉이 제일 상단에 위치하는지 안 위치하는지만 보시고 딱 장기 포지션으로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단타 하시는 분도 뭐 장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역사적으로 뭐 주식은 오랫동안 이제 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요 오늘 배열의 순서도 여러분들 잘 인지하시고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진입봉 드려야죠. 자, 분봉 볼게요. 자, 분봉 제가 보는 건 이제 5분봉인데 자, 여기서 정확히 배열이 여기는 뭐 퍼펙트하게 나와주죠. 보시다시피 5일선, 21선, 61선, 120선. 자, 모든 4개 이동평에서 우하향하면서 역배열을 만들어줬어요. 그죠? 큰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어떻게 돼요? 이게 올려가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입을 어디서 하느냐? 아까 벌써 제가 드려야 되는데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 한번 거볼게요. 자, 2000이 아니었어. 2470 정도가 되는데 2470.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올라와서 저항을 받아주면 여기서 수익을 이어가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조금 욕심을 낼 수 있는 자리는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ISM이 어떻게 변동이 생길지 거기에 따라서 그 하방을 제가 일단 매도로 봤는데 그때 또 좋게 나와준다면 그죠? 쭉 한번 MIT 익절을 걸고 한번 쭉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왜? 여기 21선하고 61선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어요.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단 ISM을 반드시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장기 수익을 가져갈 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우하향하는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셨습니다. 따라서 매도 사인을 주셨고요. 2470포인트 선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매도로 수익 내시는 전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와 또 주요 산유국 공급 확대 우려에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오일인데요. 오늘도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넘는 하락세인데요.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1시 4분경에는 66.42달러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는 2.624% 정도 하락한 66.4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도이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봐도 적극 매도인데요. 지금 RSI와 스토캐스틱,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패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 발표도 있는 날이기는 한데 이보다는 어떤 거시적인 상황을 봤을 때 매도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국엔 유가의 이제 상승세는 거의 마감이 된 게 아닌가. 70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거기다 또 산유의 증산 4월달부터 한다 그러고 또 트럼프는 강하게 어필했죠. 결국 인플레이션을 죽이려는 건 결국엔 유가를 잡아야지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 그런 네. 얘기를 했고 또 어쨌든 이제 중동 오펙 플러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요. 자,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변동성이 세니까 자, 일단은 주 월봉을 봤을 때 이 빨간 선이 61선이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3.85 그러니까 64달러까지도 순식간에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 근데 관세 정책이 또 되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남아돌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자, 진입봉 일단 진입 말씀이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자, 이거는 솔직히로 약간의 반등을 주기는 힘들어요. 추가적으로 계속 기술적 보더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만약에 하신다면 66.70 정도가 되겠네요. 66.70. 자, 70 정도까지 한번 약간의 반등을 주고 내려왔을 때 70입니다. 70. 66.70. 약간의 반등을 주고 내려왔을 때 거기서 매도로 짧게 스윙을 내고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이 빠졌어요. 원액이기 때문에 반등은 언제든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 20, 30 정도 수익 내고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골드 오일은. 네, 오일 66.70 달러에서 반등을 줬을 때 매도하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짧게 금 선물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 현재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약 보합권입니다. 자, 바로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골드는 왜 매수이죠? 네, 지금 뭐 안전 자산은 뭐 일반적 두 개잖아요. 미국 채권, 그다음에 이제 10년물 채권, 그다음에 골드인데 자, 채권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럼 반대로는 채권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기 부담스럽죠. 골드로 다시 돈이 몰려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매수를 본 거고. 자, 일단은 지금 봐야 될 게 지금 좀 올라가는데 잠깐만요. 2916 정도가 되겠네요. 2916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여기가 밑에 지지선이 여기 딱 있기 때문에 여기서 16에서 지지 받으면 여기서 아마 고점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3대 지수 모두 바로 상승 전환한 상태입니다.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이후의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맞선이 좀 아쉽습니다. 2470 근처까지는 온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자리를 안 준 것 같네요. 참 안타깝네요. 그죠? 네. 자, 어쨌든 뭐 요거를 딱 짧게 잡으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분들은 또 오늘 운이 좋으신 것 같고요. 네. 자, 가만 보세요. 지금 전일 종가가 이제 2399 자리에서 야, 이 자리는 내가 오늘 절대 양보를 못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딱 보여지는 거죠. 자, 전일 종가가 무너지면 이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오늘 결국엔 뭐예요? 자, 조금은 제가 조정을 해볼게요. 2450 정도, 2450 정도에서, 그죠? 2230. 거기에서 저항받아주면 한 매도를 한번 다시 가보시고요. 여기까지 안 올라올 것 같아. 그럼 전일 종가죠. 전일 종가에서 저항 받아주면 전일 종가 2399가 되겠네요. 여기서 밀려주면 또 매도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진입 자리가 되겠다. 2230이 맞나요? 2390이요. 399. 2399랑 399 2차 저항 자리고요. 1차는 2429요. 이렇게 보시고 매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신 오늘 좀 탄력적으로 좀 손절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동폭이 셀 수 있으니까 이제 뭐
한 27분이 있으면 이제 ISM 발표했죠. 거기다가 진폭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할게요. 네, ISM이 집계하는 서비스업 PMI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짧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일단 매도 관점은 유효하고 2399나 2429포인트 선에서 저항 받아주면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효할까요? 네, 오늘 기다리세요. 거기 만약에 아까 말씀 66.70까지 안 올라오면 오늘 오일은 버리세요. 네. 괜히 너무 많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여기가 저점에 하고 어떻게 돼요? 네, 매수 들어갔다 원회장에서 털리는 경우가 우리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70까지 올라오면은 네, 한번 매도로 가고 안 올라오면 오늘은 버리시고 다른 종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오일은 66.70 기억을 하시고요. 매도로 접근하시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금 선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2,916달러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매수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같은 의견이실까요? 그렇죠. 벌써 들어가신 분은 수익 냈네요. 오, 네. 내셨고, 벌써 뛰어넘었고요. 자, 일단은 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요. 전일 종가가 2,920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 여기서 한번 매수 노려볼 수 있는 자리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단 네.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되겠죠. 같이 반비례 관계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920입니다. 네, 전일 종가 2,920이니까 여기서 지지해 주면 또 추가적인 매수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자리도 짚어주셨습니다. 2,920달러에서 또 지지를 받아준다면 매수로 한번 진입을 해서 수익 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타점과 동시에 왜 이 자리를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시는 우리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내일도 이러한 전략들 받고 싶으시다면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30년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강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일목균형표만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네. 이제 자막이 나가니까 금요일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니까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 반드시 참여를 하시고요. 그래, 이번 주 이제 1분기가 이제 3월이 마지막이 되죠. 물론 이제 다음 주에도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자, 이번 주에 이게 초석이 될 거예요. 얘가 변곡점이 상당히 될 수가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 화면은 비농업이 될 거고요. 오른쪽 은 실업률이 될 겁니다.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되니까 꼭 강연에 다들 참석하십시오. 주식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죠. 네, 한국 주식과 밀접 관계가 있으니까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자, 바로 강의 이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일목균형을 사용을 하죠. 뭐 세상에 나쁜 그런 기법은 없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근데 일목균형만 사용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모든 보조지표라고 해요. 일목균형도 보조지표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죠? 자, 보조지표의 근간은 바로 이동평균선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동평균선을 보고 보조지표만 혼자 사용하겠다? 그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잘못 사용하다 보면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사용 안 되는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모든 지표는 완벽한 건 없어요. 자, 완벽한 게 없는데 그걸 단점을 보완했을 때 우리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일목균형은 보조지표일 뿐이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단점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선들이 많이 있죠. 뭐 기준선, 선행 스팬 1, 후행 스팬 1, 2,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결론은 뭐예요? 얘가 미래 가격. 우리가 모든 게 뭡니까? 미래 가격을 알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자, 인간이라는 건 단지 앞에는 0.00일초도 알 수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뭐 26일, 50일 얘기를 해요. 50일. 자,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저는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갖고 있고 자 그러면 아까 5개의 선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우리가 매매는 어떻게 돼요? 빠른 판단 매매. 빠른 판단력이 우리가 필요로 하죠. 특히 우리 이제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단타 매매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럼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 꼬여서 진입에 어떤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단점이 있다. 자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것들 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세계 이평선을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해준다면 일목균형표를 아주 알차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오늘의 얘기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4가지를 여러분들 다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세계 이평선을 이제 첫 번째 이평선을 세팅 후 진입 타점을 잡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평선은 바로 제가 5일 이평선. 이 녹색이 5일 이평선이에요. 5일 이평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모든 이평선은 고가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조건을 말씀드리면 바로 쌍봉이 나와줘야 돼요. 즉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데드 크로스가 기준선. 요게 기준선입니다. 요 기준선, 요 검은 게. 자 얘가 데드 크로스가 되었을 때 가장 안정된 시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가만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얘하고 좀 따라가는데, 그죠? 자 우회항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회항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횡보를 또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가만 보세요. 근데 얘는 안 따라오죠. 근데 이평선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선행수평만 아니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을 활용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익청을 하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5일선을 같이 활용을 하면 여기까지도 먹을 수 있는 거를 거의 반을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평선의 원리를 같이 추가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익이 내는 거고. 자, 그리고 영원한 원인은 또 존재하지 않죠. 가다 보면 또 변곡이 생겨요. 그러면 얘가 매도로 내려왔으니까 자, 매수로 딱 가려고 하는 신호, 패턴이 또 뭐가 있죠? 쌍바닥 신호가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바닥이 출현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 일단 매수로 가기 위한 조건은 또 뭐예요? 35도 캔들선이 꺾여주면서 어떻습니까? 골든 크로스 되고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골든 크로스가 정확히 되죠? 여기 또 안착이 되고. 그럼 여기서 선의 스팬 1, 2를 돌파하고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어떤 구간이냐? 이 검은 게 뭐라 그랬어요? 기준선이라고 그랬죠? 자, 이 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수익을 여기서 완전히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아까 다시 말해서 일목균형만 사용했을 땐 재미가 없잖아요. 같이 사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조금밖에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거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 시간이 뭐 얼마 안 돼서 제가 깊게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시간이 왜요? 네, 죄송하지만 자, 앞에 자막 다시 보시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자료 제가 들어올 테니까 새로운 어떤 일목균형을 세팅하셔서 여러분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수익을 안정적으로 냈으면 좋겠다. 그래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동평선을 세팅을 했어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팅을 다 한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세팅은 바로 뭐냐? 바로 20일 이동평선이 되겠다. 자, 그럼 20일 이평선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생명선. 자, 단타 매매에 있어서 22평선은 생명선이에요. 즉 21선이 붕괴를 하느냐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지금 내가 하는 시간대, 그래서 분대가 되겠죠. 보통 5분 보고로 많이 하시니까, 그죠? 그 5분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이 되겠다. 그럼 추가해 놓으면 여기서 더 우리가 확실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 똑같은 지금 그런 차트입니다. 여기 쌍봉이 나와줬고요, 그죠? 쌍봉이 나와줬고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저항을 받고 20에서 저항 받고 쭉 내려왔어요. 그럼 어떤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기준선은 늦게는 쫓아왔어요. 그죠? 자, 근데 얘는 21선은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쫓아오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격. 제일 중요한 게 이격이에요.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만큼 가격이 하락으로 더 폭이 더 깊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보고도 우리가 확신을 더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가다 보니까 여기서 횡보를 또 아까 똑같이 횡보를 해줬어요. 자, 그럼 여기가 우리가 익천 구간 또는 여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이평선하고 캔들선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가까이 있으면 미련 없이 여기 털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진입자리 나오고 여기 진입자리 나오고 그 손절가 나오죠. 손절가 여기 딱 나오죠. 자, 그리고 익청자리 다 나왔어요. 그죠?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렇게 해서 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또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딱 나왔죠. 나오고 나서 22평선 이격 다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손절가, 익천, 여기 진입가 되는 거고. 진입가. 여기가 익천가가 되는 거죠. 왜? 21선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21선 가고 우리가 세 가지 원칙, 즉 진입가 동시에 손절가, 익천가가 다 나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이평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제가 마지막 선을 그어놓냐? 자, 요거는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단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뭐 초보자라고 해서 나는 그래도 주식 하시는 분들이 나는 파생 뭐 하고 싶은데 나도 뭐 크게 수익 내고 공부하시면 돼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주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그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이 마지막 세 선이 뭐냐면 중타, 장타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이에요. 이게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 이게 바로 61선입니다. 61선. 자, 61선 딱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자, 딱 봤을 때 우하향을 하고 있죠. 우하향을 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한 선이란 말이에요. 왜? 자, 5일선이 얘가 붕괴를 해주면 지속적으로 우하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 그 추세가 이어져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자, 근데 얘는 5일선은 항상 61선을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 단타 매매니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돌파라면은 계속 그 추세로 더 이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규칙을 하나 더 알 수가 있어. 어떤 규칙을 아냐? 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이평선의 배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이제 제가 나스닥 설명드렸을 때 그럼 여기가 무슨 배열이 나왔어요? 자, 5일선이 제일 하단에 있으니까 중간에 20일, 60일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역배열이죠. 매도일 경우에 역배열. 매도일 경우에 역배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자, 매수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배열이 되는 거예요. 매수일 경우. 정배열이 딱 나오는 거예요. 5일선이 제일 상단, 21선 중간, 61선 하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좀 복잡하지 않아요? 일목균형을 사용 안 하고 이평선 매매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자, 그 답은 여기 앞에 자막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목균형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잘 참고해야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평선을 정말 봐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을 다 봐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은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신다면 내일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천명 마스터님의 3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은 오늘은 일봉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인 121선을 이탈했고 5분봉 기준 모든 이평선 역배열 우하향하며 역배열을 이룬 상황이니 매도가 유리하다고 보셨습니다.
금요일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 좋지 않게 나오면 주봉이 60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일봉이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까지 역배열을 이루게 될 테니 매도 포지션을 염두하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의 점진적인 증상과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상 유가 상승세는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해 주셨고요. 66.70달러까지 반등을 주면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에 2,916달러 지지 확인 후에 매수하는 전략 주셨고 성공했는데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추가 대응을 원한다면 전일 종가 2,920달러 지지와 또 달러 인덱스를 확인 후에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